안녕하세요. 제1회 포머스트배 오징어들의 게임 우승자 1번 꼴뚜기 공놀이 왕초보입니다. 이번에 우승 상품으로 받은 제품은 카이리 인피니티인데요. 저는 요 녀석을 팔을 눕혀놓은 모양 같아서 누팔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즈입니다. 저는 농구화는 보통 255에서 260을 신습니다. 누팔의 경우 EP 버전이라지만 타이트하게 나왔다는 풍문이 있어서 260을 받았고요. 처음 받았을 때 실물을 딱 보니까 시각적으로도 작아 보였고 처음 발을 담궜을 때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경우 2일 정도 집안에서 신어서 길 들이니까 완전히 딱 맞았습니다만 발볼이 넓거나 발등이 높으신 분들은 최소 반업을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텅 부분에 X자 모양의 은색 가죽 덧댐이 있고 양 옆에 끈 구멍에도 같은 재질의 덧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힐 쪽에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다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피팅에 큰 효과가 있기보다는 디자인적 요소와 약간의 내구성을 올려주는 정도의 영향만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턱 밑부분은 얇은데 윗부분은 엄청 빵빵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발목과 힐 쪽도 상당히 빵빵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발목을 꽉 집어주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포근히 감싸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래쪽 끈들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위쪽 3개 구멍 쪽 끈들이 빵빵한 턱 바로 밑에 한 번에 겹치면서 끈을 꽉 조을 때 좀 엉키는 감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누팔의 앞부분을 보면 바닥이 아닌 조금 위쪽에 아웃리거인 듯한 날개 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저는 발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 인대 손상이 좀 있다 보니 이 만바 포커스 같이 방향 전환 드리블 시 자주 접지되는 안쪽에는 조금 둥글고 위쪽까지 아웃솔 접지 패턴이 있고 바깥쪽에는 접지름 방지를 위해 단단하고 선명한 아웃리거가 있는 신발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신었던 스폰3를 보면 안과 방 모두 둥글고 접지 패턴이 위쪽까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누팔의 경우 스폰3처럼 양쪽이 둥글고 아웃솔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데 바깥쪽 그 위에 아웃리거 같은 다른 재질의 무언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단단하진 않아서 큰 효과는 없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안도감이 들 것 같고요. 화려한 드리블을 치는 신발의 주인인 어빙의 움직임을 생각하고 뭔가 두 가지 형태의 장점을 합쳐보려는 시도였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XDR 버전이라 아직 몇 번 신지 않아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살짝 미끌리기도 했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좀 더 좋은 접지를 보여줄 것 같고요. 실제 야외 코스터 신어보니 괜찮은 접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쿠션의 경우 앞쪽 줌스트로볼은 상당히 풍성하게 느껴져서 앞쪽으로 계속 서 있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뒤쪽의 경우에는 아예 아무런 세팅이 없는 볼쿠션보다는 괜찮게 느껴졌지만 아무래도 앞쪽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저는 아직까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쪽에 비해 뒤쪽이 좀 단단하고 힐토 드랍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신다가 힐이 좀 꺼지는 느낌이 나면 앞은 얇아서 줌스트로볼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뒤는 살짝 빤빤한 인솔들이 있거든요. 시중에 그걸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공놀이 왕초보였고요. 이런 이벤트로 좋은 경험하게 해주신 같이 참여했던 많은 오징어님들과 포머스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공놀이 왕초보님 리뷰 잘 보셨나요? 이번에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한 가지 신발로 두 명이서 두 가지 리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리플로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가끔이지만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이리 인피니티를 한 일주일 정도 신어봤는데요. 우선 사이즈는 정 사이즈가 맞았고요. 그리고 앞에 줌 스트로벨은 체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 뒤축에 주면은 스트로벨 보드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로우 파일 형식이고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힐 스트라이크를 줬을 때 줌웨어의 반응력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쪽 힐 쪽의 피팅도 좋았고 앞쪽 발등 쪽 피팅도 좋았는데 이 두꺼운 혀는 예전 90년대 초반 올드 농구화가 생각이 나서 디자인적 요소로는 반갑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의 피팅을 좀 방해하는 요소가 돼서, 그래서 저는 신다가 여기 스폰지를 한번 빼보고 신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요소로 남았고요. 접지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이는 난해한 접지 패턴처럼 접지력은 잘 잡아줬고요. 아웃솔의 내구성도 XDR 버전답게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언박싱에서도 언급했던 신발 옆쪽에 이 가죽 패치는 지지력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었고요. 전작들 카이리 6나 7에 비해서 디자인의 변화만큼 체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카이리 시그니처 농구화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좋은 접지력, 가드형 농구화답게 앞을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앞코가 들려있는 롤링, 그리고 이 넓은 아웃솔의 안전성과 다운리거, 이런 부분은 전작들의 장점을 그대로 잘 가져왔고요. 그리고 혀 부분에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좋은 피팅,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제가 가장 아쉬움을 느낀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미드솔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파일론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사용되어서 아직도 가장 대중적인 빈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이키에서 15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이면 쿠시론 혹은 그 이상의 미드솔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미드솔에 앞, 뒤 주메어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스펙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건 이 미드솔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서 이게 만약에 쿠시론이었으면 뭐 KD 14까지는 아니어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KD 14랑 가격은 2만원 차이인데, 같은 쿠시론 미드솔을 사용하고 17만 9천원짜리는 전장 줌 스트로블이니까 15만 9천원짜리는 앞쪽에 줌 스트로블, 뒤쪽에 이렇게 일반 줌에요. 이렇게 되면 딱 2만원 차이라는 게 납득이 갈 텐데, 12만 9천원짜리, 13만 9천원짜리 농구화들에 비해서 좋아진 점은 미드솔은 같은데 줌웨어의 차이만 있다. 이거는 좀 먹히지 않을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카이리 인피니티의 최대 아쉬운 점은 저는 미드솔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시론에 이렇게 앞에 줌웨어를 사용한 카이리 로우4 12만 9천원, 그런데 3만원을 더 냈더니 줌웨어는 늘어나고 추가가 됐는데 미드솔이 다운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전작인 카이리 6나 7과 같은 가격이면서 뒤쪽에 줌웨어가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는 더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 3년 전만 같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가격대에도 워낙 좋은 스펙, 또 좋은 느낌의 쿠션을 가진 농구화들이 많고, 특히 이 15만 9천원 가격대에 카이리와 조던 와이낫, 이 시리즈가 약간 계륵 같은 존재로 느껴져서 뭔가 확실한 무기가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카이리 인피니티를 신어보면서 느꼈던 착용 리뷰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는 신발 분해해서 스펙 리뷰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착용 리뷰랑 분해 리뷰를 같은 날 올려버리니까 제 욕심일지 몰라도 저는 착용 리뷰를 봐주시고 분해 리뷰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분해 리뷰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착용 리뷰 올리고 그 다음 날이라든지 다른 날에 분해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용 리뷰만 올려드리고요. 내일이나 다시 분해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